다음 실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실검 넘어가죠. 네. 다음 실검 돌아온 예금 적금 이자 껑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제 사실 한국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음. 이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연말쯤 돼가지고 2.25%랑 2.5%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여기서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니지. 네. 1.75가 끝은 아니지. 이런 어. 의도로 물어봤더니 한국은행 총재인 음. 이창용 총재가 음. 이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치가 이미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네. 앞으로 한 금통위가 한 4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수준에 맞추려면 2-3번 더 올려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더. 앞으로 한 계단씩 쳤을 때. 어.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최소 네. 2-3번은 올해 안에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출 이자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 많이 받은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무시당하던 예금 적금이 금리가 또 가파르게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적금이 실종 사건, 예적금 실종 사건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은행에 맡겨놓으면 뭐 0.몇% 주면 그거는 인플레이션 따지면 손해 보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라고 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이제 그래프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예적금 추이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바닥을 치고 올라왔죠. 바닥을 쳤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온 느낌인데 앞으로는 여기서 지금 2%에서 3%대인데 조금만 오른쪽으로 네. 앉아달라고. 네. 2%에서 3%인데 여기에서 이제 3에서 4%대 이제 그렇습니다. 예금 적금이 많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월 달까지만 나온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5월이니까 이게 지금 점점 더 오르고 이게 하반기에 지금 2-3번 더 오르면 이거는 작년 건데 어쨌든 이제 2-3%가 쭉 유지가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3-4% 적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주식 부동산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안전자산으로 좀 분산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적금이 이제는 무시할 정도의 금리는 아니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고 그럼 예적금에 다 넣으세요. 이건 또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결정했지만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때 그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기준이 4.5%였어요. 올해. 4.5 올해 4.5%.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리 4% 예금을 넣어도 4.5% 물가가 오르면 본전이네. 본전보다도 못한 거죠. 못한 거네, 그렇지. 살짝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을 다 넣어라.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이건 재테크로서는 사실 완전하진 않지만 네. 다만 어떤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을 때 일부를 뭐 예적금에 넣어놓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식은 원금도 까먹을 수 있지만 그럼요. 예. 적어도 이건 원금보다 올라가니까 그런 네. 건데 다만 그렇다고 현금을 꼭 쥐고 있는 게 항상 또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분산 투자는 꼭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예금 적금을 드실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금리 인상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공식화한 거고 네. 그렇게 따지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적금 들 때 적금 들 때. 그럼 좀 짧게 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대부분 1년 만기인데 뭐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러면 금리를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빨리 적금해서 만기에서 찾은 다음에 그때 오른 금리로 다시 적금을 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엠마님께서 네.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는 건 해도 너무해요 하셨어요. 그렇죠. 전세자금은 진짜 실수요자금 대출 실수요고 아니겠습니까? 담보물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네. 도망가는 돈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믿지고 팔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 또 인상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걱정부터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 범블비님이 아무튼 경제가 사람으로 치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는 거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 검진 한번 싹 받았어. 오랜만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막 여기저기서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제 대충 얘기했지만 이게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살려고 할 때 물가를 올리잖아요. 물건 그렇죠. 가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을 근데 때는. 좋을 때는 평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된다. 물건은 안 사. 물건을 안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지 사실. 그러면 아까 그 예를 들으면은 간 수치도 안 좋은데 지방간도 있어. 그래. 근데 콜레스테롤도 안 좋아. 근데 체중도 비만이야. 본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어? 나는데 그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나오지? 경계성. 경계성이야? 본인 얘기인 줄 알았네. 아무튼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콜레스테롤은 맞다. 좀 높아. 네. 네. 이 정도 하고 네. 좀 실거 마무리해 보고요. 네.